안녕하십니까. 취업 한 번에 합격하기 교수 박사연입니다.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문의도 오고 그리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혼자 한 학생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오늘은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팀워크, 함께 일하는, 함께 일했던, 함께 일할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까지 서류를 만들어 보셨거나 아니면은 합격을 하신 경우도 있고 탈락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생길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차차 다음 아니면 그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완전한 순수한 대졸, 전문대졸, 고졸, 신입사원 채용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즉 바꾸어 말해서 경력사원 같은 신입사원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거에 아니면 뭐 다음 달도 제가 다음 주에도 제가 면접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가서 보면은 서류 전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서류하고 면접을 제가 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제 면접을 많이 가거든요. 면접을 가서 보게 되면은 순수한 신입사원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력사원 같은 신입사원을 뽑는 것이지 순수한 신입사원은 없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계속 스펙 쌓기에 몰두하다가 보면은 거의 기업은 아예 서류 접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공기업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고 계속 제가 시간마다 틈이 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순수한 신입사원은 없다. 경력사원 같은 신입사원을 뽑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경력사원 같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기업에서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에피소드,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기타 학교 내에서 하는 그런 여러분의 활동이나 경험, 경력, 알바 등은 거의 경력사원 같은 신입사원으로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은 것은 뭐냐? 기업에 가서 여러분이 실습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지난번에 들어가서 면접을 봤던 내용이고 여러분이 계속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과 그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서술해 주세요. 네, 이게 이제 여러분이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서류 작성은 저 같은 교수의 동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기타 자료를 보고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내용은 서류일 뿐이지 면접에 가서는 실제로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여러분이 면접에 가서 헤매시는 분 대부분이 보게 되면은 서류 내용과 작성 내용과 면접의 응답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면접에서 헤매지 않고 정확하게 발표를 하고 나의 실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본인이 해본 거 위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과 그 결과 여러분이 대부분이 제가 서류를 보게 되면은 대학 생활에서 한 일을 쓰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다. 심지어 어떤 유튜브는 에피소드를 써라, 어그로를 써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저도 면접관 들어가지만 교육도 받고 면접관 교육이 별도로 있고 회사에서 다 질문 내용을 주죠. 그리고 이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게끔 질문을 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위 그 내용은 직무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회사에서 질문 내용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직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예상 면접 질문을 해가지고 준비한들 크게 도매지 않고 소위 약장사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팀워크, 혼자 극복한 사례를 얘기할 때는 동아리랄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동아리랄지 알바, 대학생활 에피소드를 얘기할 게 아니라 기업에서 실제로 본인이 부딪혀서 같이 한 일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기업과 제가 말씀드린 OWE예요. 기업과 그다음에 그 직무, 팀 프로젝트명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라는 얘기는 이미 팀워크가 되고 있더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그 팀워크에서 수행한 과제가 오늘 지원한 직무와 분야와 회사에서 요구하는 분야와 같으면 그 사람부터 합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교수님 질문이십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 기업에 가서 실습한 내용을 직무로 표현하고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답변하면 합격합니까? 예, 맞습니다만은 100%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그와 같은 경험과 기업체 경험이 더 많이 있을 경우, 더 유사한 경험이 있을 경우는 그 사람부터 합격을 하고, 만약에 그런 분이 없을 경우는 지금 대담한 응시자가 합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내용이 일치가 되더라도 이 응시자가 얼마나 오래 누구랑 어떤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그 팀워크를 완성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허무만한 얘기 믿고 5분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완성, 20분 완성, 면접 몇 개월 준비, 이것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손해다. 왜? 나이만 들고 시간만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은 항상 경력사원 같은 신입사원을 뽑는다 보시면 돼요. 공무원, 공사, 기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특히 팀워크는 항상 나오니까 100% 나와요. 팀워크에 대해서는 100% 나오니까 언제든지 모든 기업에서 팀워크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실한 주특기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특기라는 것은 기업에서 본인이 실제로 기업의 직원들과 협업하여 같이 수행한 내용을 6화 원칙 OWEH에 의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면접에 나오는 그런 자기소개에서 나오는 내용은 글자 수 제한이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무엇은 기록하지 마세요. 무엇은 괜찮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지만 면접에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으니까 면접에서는 여러분이 과감하게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게 되면은 면접관이 애매한 부분은 다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은 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을 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뺀다고 해서 여러분이 면접에서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여러분이 자신이 있고 실제로 일을 한 결과를 이야기한 것을 했다는 것을 다 면접관이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에서 항상 기업에 가서 한 경험을 정리하여 그것을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 줌으로써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경험이랄지 그 결과, 그리고 본인의 팀워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면접관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팀워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